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다시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뿐만이 아니라 경매, 미분양 등등 전반적으로 다 쌓이고 있죠. 그래서 저게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8만 건 한번 찍고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쌓이고 있죠. 그래서 8만 건을 또 넘어섰다. 보통 이제 전일 거를 집계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럴 때 이제 주말 끝나고 떨어지는데 7만 9천 건대까지 갔다가 주말 지나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쌓이더니 금방 8만 건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만. 그리고 전세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도 슬금슬금 늘어나는 분위기죠. 3만 1,000건 이러다가 3만 2천 건 나왔고 최근에 강동구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니까 해당되는 단지들이 강동구에 많이 있어서 그런 데서도 전세 매물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월세 같은 경우도 이제 18,000건대에서 계속 안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총 매물수는 13만 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매물이 왜 쌓여요? 얼굴 없는 유튜버분은 집값이 떨어질 때 매물이 줄고 집값이 올라갈 때 매물이 늘어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내놓는 만큼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가격 밑으로는 못 내놓겠다 라고 하면 높게 내놓으면 되잖아요. 안 팔리면 매물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팔려도 매물을 계속 내놓는 게 매물 집어넣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 거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쌓이는 겁니다. 매물만 쌓이고 있느냐, 수요 대비로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그냥 매물만 쌓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냥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겁하게 팩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겁하게 팩트로 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때 매물이 줄었다가 요때 매물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거래량 때문이에요. 아직 2월 거래량 집계 기간 남았지만 1363건이고요. 집계 기간만 남은 거지 이미 더 이상 계약은 안 되죠. 그러면은 남은 기간 동안 하더라도 1월 거래량이 나오기는커녕 10월 거래량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3월 6일인데 현재 16건 거래된 걸로 봐서 3월도 거래량이 아직 기간도 한참 남았지만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쌓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죠? 거래가 안 된다는 것, 거래량이 적다는 것. 자, 매물은 계속 나와 있는데 저 거래량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사는 수요자들이 들어가는데 수요자들이 줄었으니까 거래가 줄어든 거죠. 현재 가격이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으로 급매물이 나오니까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났던 영향인 거고, 그렇지만 안 산 거고, 물론 집어넣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매물 증가는 그때랑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왜? 거래량이 줄어서 안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 보면 또 어느 쪽이 맞는지 정확히 보시기 위해서는 뭘 또 봐야 돼요? 다른 매물들. 예를 들어 경매 매물을 보면은 이런 법원 경매 신청이 10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신청은 최대로 많이 나왔는데 낙찰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매도자들이 못 버텨서 나오고 있는 공급들이 있는데 그만큼의 수요자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기사 들고 오면 그런 이야기예요. 아파트 매물은 얼마 없을 거다. 저거 나오는 거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서 매물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되겠다? 집합 건물에 이미 경매 신청을 봐야 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집합 건물의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117건으로 전월 대비 30.8% 증가했다. 아, 저거 빌라, 전세 사기 빌라 아니에요? 전세 사기 빌라 나온 거 최근에 터진 거 있어요? 한참 전에 터졌죠. 그때 전세 사기 터졌던 그때보다 지금 경매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뭐 빌라도 있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 거고, 또 봐야 될 게 뭐예요? 신축 아파트는 풍기하다. 지금 요즘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공급 부족이고 지독한 공급 부족이 올 거고 인허가 착공 안 들어가서 신축 아파트 풍기하니까 신축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요? 미분양이 지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최근
비싸져서 미분양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전에 현재 매매가보다 싸게 지었던 미분양도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도 계속 신축이 풍기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미분양도 늘어났고 준공후 미분양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 지은 거죠.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수요가 매매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매 시장 그리고 분양 시장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매물이 늘어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요 미분양 6만 한 4천여 가구 되는데 요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보다 좀 줄었죠? 미분양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막 10만 건도 넘고 그랬는데 그때만큼 위기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하냐? 자, 2008년 6월 기사를 보시면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대책 발표와 관련 주택업체들이 실제 미분양 공개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왜냐면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실제 수치를 공개하면은 혜택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미분양 물량을 축소 신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 많이 났다고 하면 누가 분양 받아요? 대구에서 분양 사기 이야기했었던 거 있었죠. 완판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막상 가서 보니까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자기한테 완판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샀다. 근데 만약에 완판됐으면은 프리미엄을 노려볼 수가 있죠. 수요가 많다는 소리니까. 근데 완판이 안 됐어요? 미분양이 나요? 그러면은 이 미분양분이 해소되기 전까지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권으로 팔 수가 있느냐? 매우 힘들죠. 왜냐면은 프리미엄을 붙이면은 같은 가격이 분양가도 있는데 내가 거기다 프리미엄 붙이면 누가 사겠느냐? 이런 것들이고 뇌피셜 아니냐? 그럴까봐 미분양 아파트 추이를 들고 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08년 6월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근데 한 요때쯤이죠.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을 보시면 다 나왔죠. 미분양 물량이 왜 늘어났냐? 왜 10만 건 가까이 늘어났냐? 그때도 한 6만 건 정도였는데 갑자기 10만 건까지 치솟은 이유가 뭘까요? 16만 건까지. 10만 건이 늘어났어요. 10만 건을 숨기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부산에 아파트 2개의 단지가 미분양 2건씩 났다고 했는데 막상 제대로 조사해보니까 각자 100건이 넘는 미분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원자 대비 올라가니까 건설사 돈 못 버니까 분양가 무조건 올려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이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요. 원가 공개해가지고 진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착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양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조사하고 착수를 해야 되죠. 건설사가 중요해요? 아니면 국민이 중요해요? 건설사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잖아요. 이거는 이번 정부라고 해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전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전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쨌든 그들도 원가 공개 안 했고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집계한 거 아니니까 또 정치적으로 또 해가지고 왜 이번 정부 와서 그런 이야기 하냐? 아니에요. 저거 해야 된다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원가 공개는. 그런 거고 저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숨기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고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 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 여기서 주사년 두 연구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미분양 주택 통계는 조사 기관에서 사업자에게 문의해 답변한 내용을 기초에 조사된 것으로 그래서 30에서 50% 축소 신고가 관행이다. 이거 바로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 통계상 미분양 주택이 7만 1000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40% 넘게 많은 10만 채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거죠. 지금도 그럴 거다. 근데도 왜 계속 건설사 편을 들냐? 간단해요. 집값을 미친 세상이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런 말에 속으면은 강남만 집값 오른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거주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조사를 했더니 87.2%가 심각하게 주거가 불평등하다. 이는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있는 자가 보유자들도 84.4%가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면서 임차 가구의 인식 정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집값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아직도 강남은 계속 오를 것이다.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떠들죠. 왜?
인구가 줄어도 수도권 서울로 집중되니까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강남은 똘똘한 한 채라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똘똘한 한 채를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때 버블 세븐이었던 강남 3구, 그 다음에 목동, 분당, 용인, 평촌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됐어요? 버블 쌓인 만큼 무너졌어요. 강남 핵심지 대치동 학군 바로 앞에 있는 음마 아파트도 그때 40% 넘게 떨어졌어요. 근 5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계속 언론이든 또는 정부든 뭐 이런 데서 집값 안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경제인협회의 지난해 회비 수익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전에 비해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당시 700억이 넘는 사업 수익을 올렸으나 임대료 수입 등 부동산 수입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수익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수입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걸로 겨우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부동산 수익으로 저렇게 버티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부동산이 무너지면 당장 일시적으로 힘들 수 있겠죠. 특히 빚을 많이 낸 영끌족들 같은 경우는 그것만 믿고 버티고 있었는데 무너지니까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겁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디레버리징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소비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소득도 유의미하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집값 거품이 굉장히 심했던 문재인 정부 2017년 때부터 현재까지요. 국민소득이 계속 3만 달러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기업이 돈을 벌어야 낙수효과라고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낙수효과 나려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기업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소비가 활성화돼야죠. 결국에는 많이 팔고 많이 벌어야지 월급도 올려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안 팔리니까 월급 못 올려주는 거예요. 왜 안 팔려요? 다 돈을 부동산에 때려 박았으니까 집을 사기 전에는 집 살려고 돈 모으느라 사고 나면은 그만큼 월급의 60%를 원리금으로 쓰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면 안 되고 뭐 전세 떨어지면 안 되고 월세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겨야 되고 그런 건데 결국에 길게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버티다가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대출 중에 태반은 거의 다 정책 대출이에요. 그게 동력이 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억지로 만든 복지일 뿐인데. 결국에는 경제가 정상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런 없이도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고 그럼 없이도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매물, 경매 매물, 분양 매물 엄청나게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